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사실은 정부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뭐 인수위부터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 그리고 6월달 계속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안 조금 부동산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심심했거든요. 매우 심심했죠. 심심했는데 지금은 다음 주에 뭐 할 게 막 많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정부는 정상화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에 뭐 의미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정상화라는 표현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방향성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는 네.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이렇게 반시장 정책을 너무 빨리 강하게 네. 했었다 보니까 네. 순식간에 막 딴 데로 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그 속도로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네. 원복은 항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네. 봐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시장의 생각 차이일 것 같은데 방향성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이라는 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나눴지만 뭐 너무 거래가 안 되는 거래를 것도 하게 해준다. 좀 거래가 되게 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좀 편의를 봐주시는 거. 그러면 거래를 되게 해준다는 거는 뭐 세금을 조금 낮춰주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그 대출을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세금과 대출 뭐 이 양 방향이겠죠? 사실 정부는 그 두 개밖에 할 게 없어요. 세제와 대출 두 개죠. 뭐.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이게 조금 돌아가기엔 아직 좀 속도가 좀 느리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갈아타기가 돼야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갈아타게 될 수는 없다. 이 정도로는. 왜냐하면 생애 첫 대출자가 아니니까 기존 대출자도 특히 뭐 지금 아직 네. 15억 위원 네.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아니, 근데 그 생애 최초는 15억 초과를 해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금액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6억까지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15억 초과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수도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가 좀 이렇게 원만해져야 물론 아까 그 뒤에 본인 집을 팔고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걸려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크게 봐서 종부세도 좀 일부 완화를 한 게 있고 그리고 재산세도 뭐 감면해준다고 한 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다가 양도세, 취득세 완화 뭐 하나하나 하긴 했어요. 다 건들긴 건드렸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에 거래를 좀 하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장이 바라는 정도 아까 말한 다주택자 말고 뭐 1주택자들도 거래를 좀 하고 갈아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다. 네, 뭐 그 다음에 나올 대책들이 결국은 그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갈아타기를 좀 도와줘야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인데 작은 차 타다 큰 차 타는 거 캐피탈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집 살 때도 좀 큰 집 애들 크니까 좀 큰 집 가고 싶은데 그런 걸 좀 도와줘야지 가지 막아버리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초기인데 너무 많이 풀어줬다가 다시 수습이 안 되니까 한번 간을 본 건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저는 정치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정책은 완만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원복시키고 거기서부터 완만하게 가시죠가 시장의 바람일 텐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2016년으로 가고 무슨 뭐 혁명처럼 다시 이거 지난 5년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이걸 원하겠지만 그거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여러모로. 그리고 그 대신에 좀 속도감을 원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뭐 방향성은 알긴 알겠다 정도. 선거 공약 때 느낌처럼의 그런 엄청난 속도전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뭐 빨리 할 것 같지는 않더라입니다. 근데 좀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정도. 그럼 결국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정부가 원하는 거래가 좀 잘 되게 하는 이게 효과가 제한적일 거잖아요. 또 추가 정책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자주 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이번에 그 조정대상 지역 자주 한다면서요? 뭐 자주 열면 뭐 자주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규제지역 해제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좀 생애 최초가 아닌 그냥 뭐 대출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해주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사실은 정부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인데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냐? 이런 그래서 저는 논란이 그게 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반대로. 저금리면 초저금리면 사람들이 너나 막 말릴 텐데 지금은 생각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금리 부담 있으신 분들은 빌리라고 해도 안 빌릴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실거주자들, 실소유자들만 오히려 그걸 받아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네. 나의 삶에서 그 정도는 좀 더 비용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만 옮기면 네. 오히려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없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기 때 대출 규제 완화를 하는 게 금리 인하기 때 완화하는 거 대비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적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네. 15억 원 규제 네. 그런 좀 이상한 거.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은행에서 이제 DSR도 뭐 더 확대되긴 하지만 대출 기간 같은 거 좀 늘어나면 좀 완화되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도 아예 안 푼 건 아니에요. 풀긴 조금 풀었는데 이 정도로는 좀 제한적인데? 라는 느낌으로 좀 푼 거 보면은 아마 시장 상황을 보고 뭐 조금 더 판단을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들 제도도 좀 이번에 좀 바뀌면서 특히 이제 상생임대인 뭐 사문화됐던 걸 지금 부활시켰는데 거기다 뭐 양도세 비과세 완화에 이제 연장선이죠. 결국에는 임차 2년 더 주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는지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임대차 3법 이야기 하도 나오니까 네. 그걸로 인한 전월세 안정화? 음.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매매가가 아니라 전월세 안정화예요. 네. 정부는 임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죠. 임대 시장을.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니까. 근데 그 임대 시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을 짓는 방법은 답이 네. 없으니까 당장은. 기존의 임대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나왔는데 네. 이제 그게 조금 약한 거죠. 왜냐면 집 하나 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싸게 해주는 지금 임대 사업자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처럼 어쨌든 5%만 올리면 뭐 이거저거 네. 있잖아요. 사실 그거랑 내용은 비슷한데 네. 집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임대사업자의 아주 마이너 버전, 아주 약한 네, 버전. 근데 그게 네. 임대사업자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1주택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나는 딴 데 살고 그게 좀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맞아 떨어지면 최소한 2주택자는 돼야 네.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제도는 음. 마지막에 다 팔고 비과세 받으려면 무주택이 네. 한 번은 돼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 한 채까지 팔 때만 해당되는 그러면 거니까.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과연 임대시장 안정화라는 방법에 네. 되게 소극적인 대응법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통계가 전세도 많이 안 올라가요. 생각보다. 그러면 전세가 안정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상생임대인 뭐 이런 제도는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좀 전세가 안정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굳이 왜 하느냐. 걱정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된다. 계속 그 얘기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전월세 시장 우려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은 안정적이나 조금 혹시 모를 우려가 있어서 좀 이런 걸 한다. 근데 이런 사실 식이 그렇게 있었죠.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전세 가격 움직임들을 보면. 어떻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것도 엄청 다른데 네. 전세 가격 센 동네들은 엄청 세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네. 지금도 전세가 막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그러니까 네. 지난 5년처럼 막 그냥 전국 다 똑같이 우르르 이런 거가 없어서 그렇지 지역별로 되게 크게 차이 나고 있는 거죠. 전세 양극화는 매매 양극화랑 좀 다르게 움직이나요? 매매는 지금 비슷해요. 매매는 비싼 동네 위주로 막 올라가고.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서울이 약간 잠잠해서 그렇지라고 말을 잠깐 했었는데 그 전세 가격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뭐 상승률 1등이 수도권에서는 2천이고 2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뭐 강릉, 네. 뭐 군산, 네. 뭐 창원, 제천, 네. 안동 뭐 이런 데들 네. 거기들 전세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그럼 반대로 수도권 쪽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가 좀 덜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서울보다는 확실히 경기도, 인천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오르고. 네. 그럼 서울은 좀 덜 오르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 임대차 3법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네, 일단은 전세 금액이 레벨이 다르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크다. 대출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 증액에 대한 부담감들. 네. 근데 그 부담감이 있는 동네에다가 보증금을 올려봤자 올려지지 않으니 그러면 또 반전세라는 네. 거. 그럼 그 순간 전세에서 빠지죠. 그래서 반전세가 돼버리면 전세가 아니구나. 네. 통계상으로. 그러면 안정되겠구나. 그러니까 월세값은 더 많이 오르고. 한 2년 이상 올라간 수치가 여전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지역들은 막 전세가 올라가는데 이미 난 전세 대출 다 받았는데 거기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동네들은 현실적으로 뭐 2년, 3년 안에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전세로 간다.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건가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월세로 상품이 약간 바뀌어버리면 조금 전에 우리 고금리. 네. 그러면 그게 또 얹혀질 거 아니에요. 약간씩. 네.
세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얹혀지면 반전세 금액들이 좀 더 세지겠죠. 그럼 비싼 동네들은 지금 전세 대란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전세 전환 일어나면서 약간 월세 대란 느낌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부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요? 다들 내는 건 아닌데 뭐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지만 뭐 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삶의 질이 나쁘지 않은데 그걸 만약에 비우고서 딴 데로 가기에 좀 약점이 있다 생각하시는 이제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비용 좀 더 나가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좀 멀리 나가시는 거죠. 그게 아까 경기도에 좀 많이 나간 지역들이 전세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뭐 외곽 도시겠죠. 아무래도 외곽 도시들 쪽에서는 그래도 원래 전세가 좀 절대적으로 좀 싼 지역들이었으니까 올려줘도 살만하니까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못 나가는 분들은 월세를 좀 올려주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전세가의 상승, 그러니까 보증금의 상승률은 약간 그 서울이나 경기도 비싼 지역들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매매가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가요? 전세가 오르지 않는다. 보증금이 딱 잡혀 있다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보통 집을 사는 방법은 전세를 좀 안고 사는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금액이 좀 무거우니까 조금 덜 재미있어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조금 덜 보시겠죠. 그러니까 뭐 2억에 살 수 있는 집을 막 4억 주고 사야 되는 느낌이라면 당연히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가 서울 상승률이 거의 최고봉 수준이 강남, 서초, 용산인데 거기가 무슨 갭 작아서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에도 완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약간 좀 그냥 그렇게 생각들이 더 요즘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좀 다른 거를 포기하고서라도 이건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들 아니면 그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면 여기가 많이 오르겠구나. 매수세는 계속 강하니까 확장하면 그런 게 결론은 그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세구나. 그게 최근에는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들 상승의 핵심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났잖아요. 뭐 100억짜리 전세도 나오고. 이건 또 뭔 얘기야. 뭐 160억에 누가 막 연예인이 사고. 막 뭐 매매가는 그럴 수 있다고 다들 받아들이시는데 전세가 막 100억씩 나오고 막 월세가 4천만 원씩 나오고 내는 동네도 또 있나 보다. 그게 아까 들은 몇몇 지역들의 좀 센 모습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세요. 움직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들은 바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어쨌든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절대 금액 자체가 좀 작은 지역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뭐 매수 분위기가 조금 좀 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갭이 좀 작아지고 뭐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반대로 이건 투자를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해석되죠.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런 데들이 조금 뭐 어떤 물꼬가 트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분석값이 많이 오른다. 그건 누군가가 많이 임차로 와서 산다는 뜻인데 거기 있던 분들이 막 전세값을 훨씬 올려줘서 사는 거라기보다는 딴 지역에서 뭔가 인구가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주택도 결국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인구가 주는 데가 있고 느는 데가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아까 그런 임대차법 영향으로 또 어딘가는 또 전세가 세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지역의 정비 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일단 많아졌는데 더 좋은 상품이 나타나면은 그런 영향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진이 유입돼서 전세를 살러 오는 동네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동네들 입장에서는 집이 부족한 거네요. 어쨌든 뭐 공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오르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군가는 또 땅 사서 뭔가 시행을 하실 거고 공급도 하실 거고. 그럼 당연히 그 뭐 매가 상승을 끌어내는 요인이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맨날 그 옛날에 잘 못 살던 대한민국에서 잘 살 때 막 전국에서 지방에서 수도권 막 다 올라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인구. 그거의 작은 버전인 거잖아요. 인구가 그때는 막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지금은 그 지자체별로 누구는 뺏기고 누구는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우열이 되게 명쾌해지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게 하반기는 어쨌든 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가 이 정책이 반영된 판단이신 건가요? 이 정책으로는 어렵다. 그 어떤 뭐 상승세를 뭐 이렇게 꺾거나 뭔가 좀 보합으로 만들거나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자유 아니에요? 자유. 네, 뭐 시장에 뭐 그렇게 막 세게 개입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데 제가 아까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고 말씀드린 게 뭘 옛날처럼 막
좀 오른다고 막 뭐 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물론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시장이 막 무지하게 막 확 갈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은데. 네네. 예. 제가 왜 막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난 몇 년간은 막 서울장이 말도 20몇 안 되게, %씩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됐죠 그때는. 20몇 %씩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뭐 경기도 외곽지 이런 데들은 사람들의 아주 주된 관심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 약간 주된 지역으로 해서 서울이나 아니면 고가의 뭐 경기도 도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보다는 좀 반전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이 매매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기가 또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매매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열이 확실히 나눠지는 게 우열이 나눠진다.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역별로 우열이 되게 명확하게 나타날 거고 네.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랑도 물릴 거예요. 네. 뭐냐면 뭐 지방의회도 그렇고 네. 그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거냐. 근데 그게 뭐 우리 너무 허황된 큰 얘기 할 거 아니라 그냥 네. 정비사업 어떻게 해줄 거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 정책도 있지만 지자체 정책들에서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동네들 위주로는 그래도 뭔가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난 5년간 경기도도 보면 네. 어디는 정비사업 엄청 잘 되고 네. 어디는 하나도 안 해주고 네.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좋아졌고 수원 같은 데도 정비사업 엄청 크게 많이 했죠. 했고 안양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광명도 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못한 동네들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유의미하게 바뀔 거냐. 또 아까 그 지역들이 지난 5년간 많이 올랐어요. 변화들도 많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를 끌어내야죠. 전반적인 큰 수요가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인구가 뭐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또 정부가 조만간 또 발표한다고 한 게 또 250만 호, 뭐 저희가 뭐 아주 잘 다듬어서 한 번에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월세 살면서 좀 버티자 보면은 공급 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공급 계획 그렇게 유심히 안 보는 게 네. 맨날 비슷해요. 네. 뭐 언제는 200 몇만 호. 네. 언제든 뭐 30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플러스 알파 막 이번에 플러스 알파잖아요. 공약집이. 보다 보면 그냥 비슷한 얘기죠. 뭐 택지 만들고 뭐 하고 뭐 별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뭐 그거보다 둔촌주공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둔촌주공이야 뭐 지금 아직 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그거 뭐 할 얘기는 아니죠 서로. 네. 근데 이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나마 좀 3기 신도시가 뭐 보상 요즘 끝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던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내가 주택 매수 매도의 판단에 염두에 둘 시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이? 저는 별로. 왜냐하면 3기만 해도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2, 3년간 딱히 지금 숫자가 없잖아요. 뭐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 속도가 자꾸 안 나니까 뭐 짓다가도 멈추는데. 네. 그 이제 뭐 공급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이렇게 환상 속에 네. 뭐 언젠가 뭐 왕자님이 찾아와요. 거의 네. 이 정도 느낌. 언젠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네, 3기 신도시도 뭐 사전 통약 받은 거 보면 26년, 7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돈이 충분히 있으세요? 충분히 있는데 물론 자기가 만족하는 집은 아니겠지만 살 수도 있고 근데 공급되면 사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지는 마라. 그거는 아니다. 공급되는 걸 다 기다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다. 그래도 되죠. 자기 판단은 언제나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네. 그래도 되는데 지금 삶의 질을 너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불편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냥 지금 전월세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뭐 지금 뭐 이자 부담도 없고 네. 뭐 소득에서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고 지금 사는 동네도 좋고 집도 좋고 하면 뭐하러 해요. 저는 그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 삶의 질에 만족을 하면 굳이 뭘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만족을 못 해요. 뭔가의 방법들로 약간씩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이 아무리 만족스러워 보여도 만약에 4, 5년 뒤에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방 2개짜리에 사는데 애가 둘이 있어도 나중에 방을 하나씩 줘야 된다. 그럼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애들 학교 가면 방 하나씩 줘야지. 뭐 그런 옛날 어르신들 생각들처럼
해보면 언제나 그 인생 계획에 모든 게 다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이거 집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인생 플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 수 있게 짜는 게 최고인 거예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는데 그런 집들 중에 그나마 조금 뭐 돈을 좀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걸 판단하라는 거지 선호를 바꾸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네, 뭐 그나마는 좀 부사가 좋지 않고. 그런가요? 이왕이면 벌어야죠. 이왕이면 버는 게 안 좋죠. 버는 걸 네. 뭘 사요. 근데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조금 있으면 공급되니까 우린 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럼 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너무 바뀐 거다. 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당장 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플랜상에 맞춰서 계획을 좀 짜자.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인생 계획은 언제나 세워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계속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일기신도시 얘기 저번에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일기신도시가 오히려 재건축 특별법 뭐 이런 거 되면 더 문제다. 멸실이 되니까. 그 얘기도 하셨던 거 제가 어디서 들은 거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번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데 네. 이주단지 같은 네. 것들 만들어서 완충을 시켜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주단지는 3기 신도시에 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가 네. 돼 있어서 그러면 3기 신도시의 일반 분양이 또 주네? 그럼 3기 신도시가 당장 공급이 안 되잖아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돌리고. 돌면 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공급 물량이 그럼 순증이 아니네. 네, 그럴 수도 있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 특별법이 있던 없던 간에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간에 할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된다. 요즘 움직임들이 빠르니까 뭐 시공사도 막 선정하고 네. 있고. 사실은 일기 아닌 애들이 더 빠르죠. 네. 뭐 예를 들면 수지나 뭐 영통이나 뭐 알아서들 막 지금 뭐 통합 등등등. 일기 신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90년대 초중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전국에 한 200만 원 있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움직이냐. 30년 언저리. 네, 30년만 할 줄 알았더니 막 네. 20년들도 막 리모델링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 생각보다 일기까지도 안 가는구나. 네. 그 일기 신도시도 낡았는데 그거보다 좀 덜 낡은 애들이 더 빠르구나. 그런 것들이 좀 요즘 시사점 중에 하나죠. 네.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다들 빨리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20몇 년 된 집들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낡은 집들로 보이니까. 매우 낡았죠. 요즘 네. 아파트랑 비교하면 네. 이건 뭐 옛날 1980 몇 년도 차 타는 느낌 아니겠어요? 에어컨은 있지만 네. 그렇죠. 뭐 소나타 1세대 같은 뭐 그런 거 타는 느낌. 느낌이에요. 네. 사실 97년 막 이때 느낌이니까. 차도 크고 배기량도 에어백 크고 없어. 뭐 없고 에어컨도 있지만 뭐도 없고 엉따도 없고 뭐 없는 거죠. 너무 불편해. 불편하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막을 수는 없는데 좀 난관이 많겠죠. 일기 신도시라는 게 워낙 또 이슈들이 좀 이제 혼재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네. 되게 차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얼마 전에 어딘가 가서 했는데 네. 이웃들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 이웃들의 생각. 내 생각 말고. 하긴 그럴 수 있죠. 사실 이게 뭐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뭐 어딘가는 보니까 막 추진위원회 리모델링 있는데 누구 안 낸다고 막 난리나는 데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 말고 네. 우리 이웃들이 어떤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이 뭐 발표도 되고 뭐 진행되고 있지만 뭐 아주 막 급진적으로 옛날처럼 막 돌아가서 막 다시 막 집값 막 올리겠습니다. 막 이런 정책도 아니고 사실 그런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정책은. 천천히 가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생각만 내가 그 속도에 맞추는 게 맞을지 지켜는 아니면 맞을지. 봐야 된다. 다만 지켜봐도 대충 느낌은 어떨 건지는 보여요. 다만 지금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뭐 직진할지 후진할지 그 방향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가긴 갈 거라는 거를 판단해서 내 인생 플랜에 맞춰서 집이 필요하시면 뭐 사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네, 대체로 필요해요. 그리고 자가 보유도 좀 중요해요. 느낌 확 달라요.